코딩할 때 듣는 조규의 토크 라디오 헬로월드. 반갑습니다. 셀닥 쪽입니다. 닭집자입니다. 왜 또 그렇게 해요? 그냥 매일매일 변주를 주는. 예, 그래서 오늘은 할 게 없어가지고 정규 코너부터 조금 소화를 하고 그다음 시작할 생각이에요. 혹시 네. 이견 있으신가요? 불만 없어요. 아, 그래요? 조교 저 에코 빠졌어. 됐어. 조교가 전하는 화면 밖 이야기. 조교의 IT 뉴스. 오늘 딱히 마음에 드는 뉴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개 정도 가져왔거든요. 원래 한 개씩 하는데 짧게 3개를 하는 거야. 네, 그쵸. 좀 짜증나가지고. 어. 이게 그러니까 커다란 뉴스가 내가 막 재밌어 할 어떤 이야기거리가 안 보이더라고. 일단은 여러분들 이미 이걸 나갈 때 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조금 예민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가상자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상자산이 좀 무너졌어. 갔죠.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근데 아세요 혹시? 잘 몰라요.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왜냐면 상업적인 부분을 잘 몰라. 오히려 기술적인 블록체인은 뭔지 알아도 상업적인 걸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안정적으로 기획된 거야. 그 2개거든요. 2개? 루나 테라 뭐 이렇게 2개. 근데 제가 이름을 많이 안 말할게요. 괜히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2개의 그 자산이 서로가 연관이 좀 돼 있어요. 혹시 알고 있어요? 몰라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근데 한 개 자산이 있고 다른 한 개가 있으면은 이 한 개 자산은 그 원화인가 달러인가를 추종하는 거예요. 근데 원화가 달러인가를 본인이 추종한다고 해봤자 사람들이 사고 팔고에 따라서 가격은 변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면 그 달러에서 뭐 그걸 떨어졌다. 그럼 사람들이 다시 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뭐 하나의 가치를 다른 코인 있죠. AB가 있으면 다른 코인 2개 중에 다른 코인에 1달러치로 바꿔주겠다 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그 2개가 그러면은 둘 다 적당히 얘도 크게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엄청 변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얘가 떨어져도 괜찮아. 왜냐면 얘의 1달러치를 바꿔주는 거니까. 엄청 떨어져도 얘는 거의 그대로 1달러를 추종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잘 가다가 하나가 떨어져서 하나도 떨어지는데 2개가 이제 같이 계속 날아가는구나. 그러면은 아무리 안정적으로 설계됐다고 한들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야? 떨어지면 장사 없지 뭐. 그치. 그래서 다 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은 뭐 어떤 거래소에서는 뭐 상장 폐지를 뭐 곧 하겠다, 뭐 한다, 뭐 어쩐다 얘기가 있는데 지금 시의성 있는 정확한 내용은 잘 몰라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라디오가 나갈 때 또 달라졌을 거라서. 맞아.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제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지금으로서. 그러니까 뭐 제2거 뭘 낸다 어쩐다 뭐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제 자산이라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가. 주식은 가치가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는 결정권에 있어요. 내가 이걸 사면 이걸 사면 내가 그 회사를 결정하겠다. 왜냐면 예를 들면 그 회사를 그만큼 결정한 거지. 예를 들면 주식을 다 샀어.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떨어지는 이익 그냥 내가 다 가져가겠다 해도 이 회사가 내 거니까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회사의 결정권, 그 회사가 하나의 자산이라고 봤을 때 회사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는 거니까 엄청난 가치가 있고, 둘째, 그냥 내가 그 일부만 갖고 있어. 일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1% 갖고 있어요. 그래도 그 보통의 정책으로 그 어떤 법이랑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책으로 배당이 떨어지죠. 배당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 그 2가지로 충분히 그 주식은 현물의 가치도 충분히 있거든요. 채권도 마찬가지죠. 충분히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은 금은 조금 그게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금은 모두가 인정하니까 그렇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왜냐면 이제 금이 옛날에 화폐로 썼었고 언제든 다시 화폐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금 자체가 이제 가치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반도체 같은 데 쓰이거나.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국가나 정부가 보장하는 명목 화폐보다는 금 자체가 이제 화폐가 되는 경우, 그것 때문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인식이야. 그냥 값비싼 그런 어떤 보석인 것 이상의 어떤 그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건 사람들의 인식일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그 가상자산을 디지털 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이 인식이 잘 형성만 되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그런 게 되는 거죠. 사실 그리고 제 생각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죠. 그 어떤 맞아. 그 구호가 지금 거의 그러니까 물론 엄청 떨어지고 엄청 올라가고 하지만 진짜 그게 사실은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보는데 그거의 위험성을 이들이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무너지는 순간, 왜냐면 사람들 인식이 금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굳건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면, 조금만 무너지면 우르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충분히 그 위험을 그러니까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어떤 제가 뭐 투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그런 건 모르지만 사실 자체는 받아들여야 해. 맞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이런 얘기 하려고 가져왔어요. 혹시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저도 코인 투자자로서 많이는 안 했어요. 옛날에 조금 한 거죠. 조금 지금은 지금 다 NFT로 그치. 옮겨놨고. NFT 하신대요. 네. 근데 코인 하면서 되게 무서웠던 게 약간 사람들이 이 코인 오른다라고 말하는 거에 근거가 이 코인 어디에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코인 어디서 발행했다, 누가 만들었다, 어떤 기업이 여기 투자한다더라. 이게 주로 대부분의 뭔가 소스들이어서 뭔가 주식은 그거랑 다르잖아요. 얘가 지금 어떤 영업이익을 냈고 맞아요. 어떤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 데이터가 확실하게 있는데 코인은 뭔가 그냥 수소문해서 가격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딱 받으니까 저도 불안해서 일단 그 많이 넣지는 않았음에도 좀 타격이 있어가지고 NFT로 거의 다 옮겨놓은 상태였는데 NFT는 그래도 어쨌든 코인으로 사는 거긴 하지만 좀 다르죠. 좀 다른 개념이긴 NFT는 하니까. 약간 좀 결이 조금 다르지 사실. 그쵸. 네. 그리고 또 그 NFT를 갖고 있으면은 코인을 몇 개 줘서 좀 메꾸고 있긴 한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NFT 맨 처음 샀을 때 그게 클레이튼 코인으로 산 거였거든요. 근데 그 클레이튼이 제가 NFT 맨 처음 샀을 때 1,7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로 3배를 불렸어요. 잘 불렸죠. 근데 클레이튼이 지금 5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원점이 됐어요. 그러네. 원점 딱 원점이에요? 그쵸. 그러면 다행인 거 아니에요? 다행이죠. 전 다행이에요. 그니까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아니 근데 3배 갔다는 게 뭐 거의 한 그럼 5천 이랬다는 건데. 그쵸. 그러니까 그 클레이튼 가격이 3배가 됐다는 게 아니라 그 NFT 자체 가격이 올랐는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게 0이 된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런 코인 뉴스에 대해서 더 무섭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치가 없는 것에 투자를 하려면은 조금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아니 왜냐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니 심지어 여러분 선물 알아요? 선물? 선물도 가치가 있어. 선물은 가치가 있죠. 이건 진짜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뭐 은행권이나 아니면 정부 같은 데서 이걸 뭘 쓰겠다라고 결정짓는 그 순간까지 가치가 전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거를 막 제가 입으로 막 뭐라고 하긴 좀 그렇고 다음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뭐 원래 짧게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니까 기업 투자가 합의 그러니까 저희 나라 기업 투자가 합의 1,000조가 넘어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뭐 연단인지 뭐 그건 분기단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금 경기가 저는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판단도 안 좋은 것 같고 제 자산도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주식 잔고도 안 좋죠. 근데 왜 기업 투자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그 사진을 한번 삼성전자가 뭐 투자한다는 소리는 사실 옛날부터 뭐 별로 그랬고 그냥 뭐 항상 그랬잖아요. 근데 연단위가 아니네. 2026년까지 뭐 이렇게 그러고 있네요. 근데 뭐 SK가 뭐 저기 20쪽이 아니지 250조 원. 3조를 반올림 하셨네요. 네? 3조를 반올림 하셨네. 예. 이 정도 돈이면 뭐 할만하지. 247조 원. 오케이. 왜냐면 국내 투자만 180조 원이야. 1조를 반을 179조 원이에요. LG 106조 원. 돈이 어디서 났지? 1%만 줘도 좋겠다. 1%요? 1%? 저는 한 0.0001%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전 거기 0 하나 더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뭐 포스코 뭐 이런 데서 뭐 국내 33조 원 이렇게 그러네요. 이게 아니 왜 어떻게 그러는 거지? 이게 어떻게 그러는 거야? 이게 돈이 이만큼 솟아날 구멍이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 그러니까 근데 그 두 가지를 따로 보셔야 돼. 근데 첫째는 이 기업이 이미 갖고 있는 돈.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에요.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이 아니고 이 기업 돈으로 갖고 있는 돈, 현금으로 보통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예를 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다고, 현금성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현금으로 갖고 있으려면 사실은 진짜 기업이 들고 있어야 돼. 그냥 현찰을 들고 있어요. 그런 돈. 두 번째는 그때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영업이익. 이게 되나 근데 이게? 사실 기업 원래 이런 큰 기업들은 조 단위로 벌긴 하니까. 근데 그래도 마냥 놀랍네요. 예. 저는 그리고 더 놀란 점은 SK가 이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거를 그래요?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도 알았지만 보면은 저한테 신세계는 엄청 큰 규모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세계는 그쵸. SK랑 신세계의 투자 금액 자체가 이 정도로 좀 급이 조금 그쵸. 난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되는. 제 생각에 이제 SK가 이제 뭐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두 개지. SK 하이닉스, SK 텔레콤. 하이닉스가 미쳤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 세계적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입장에서는 뭐 저기 삼성 그쵸? 삼성이 나올 수밖에 없네. 삼성 다음 가는 기업이니까 삼성이 왜 없지? 아무튼 삼성은 아마 다 합쳤겠죠. 여기 그쵸? 잘 모르겠어. 근데 아마 이 근처 어디 있거나 더 위에 있거나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본인 밑에 순위를 다 더하면 본인 순위의 투자 금액이 되거든요. 삼성도 아마 그 급이네. 그러네요. 여기 있는 걸 다 더하면은 그렇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그치. 그게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그걸 맞춰서 투자해야 되는 거구나. 그쵸. 그러네. 순위를 그렇게 규칙이 있네. 금액을 막 엄청 보기보다는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어떤 이런 이제 그거죠.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근데 그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보면은 반도체. 그쵸? 반도체라고 하면 이제 다운 데 없고 SK는 역시 하이닉스 꾸준하네.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제 생각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배터리죠. 배터리. 이 배터리가 있죠. 이분 이제 LG에서 배터리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엔솔, 에너지 솔루션 뭐 그런 데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SK도 배터리 있죠. SK 이노베이션인가? 그쵸? 거기도 있죠. SK도 진짜 그 트렌드 참 잘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쵸?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저 SK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SK 텔레콤 하나 맞아. 그거였죠. 원래 이제. 아무튼 그래서 지금 반도체랑 배터리 이렇게 역시 왜냐면 지금 26년까지라고 하면 앞으로 거의 뭐 한 5년은 더 창창할 거다. 왜냐면 그리고 그때까지 투자를 한다는 건 그 뒤로도 몇 년을 더 바라보겠다는 소리니까 사실 거의 10년, 20년은 반도체 배터리가 먹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왜냐면 보면은 그쵸 전지 소재. 그쵸 그러네. 배터리. 다음 거 이제 저희 편집자님이 조금 더 좋아할 수 있을 만한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 흔히 셀피 카메라로 부를 수 있는데 그 전면 카메라가 저희 나라 제품을 택했다. 그런 그것도 LG 이노텍크죠. 저희 LG전자가 이 이노텍을 지금 30%인가 50%인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거고 네. 시장에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라고 할 수 그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LG전자는 못 벌어. LG 이노텍이 버는데 우리가 떵떵거리고 있어. 그게 좀 열받아요. 열받긴 하네요. 조금 그러니까 사실 우리 동생이 버는 건데 우리 가족이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버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니죠. 사실 LG 이노텍 그래서 LG 이노텍은 막 터져요. 성격 터지고 진짜요? 우리 안 그렇죠. 왜냐면 아이폰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보급화가 끝판왕. 맞아요. 중에 끝판왕은 작년인가 그 성과가 엄청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엄청 좋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이번 아이폰 13 모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불만을 표한 게 좀 많아가지고 14에 대해서 14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아이폰도 좀 신기한 게 짝수 번호가 잘 터져요. 아이폰 X 잘 됐고 아이폰 10이 잘 됐죠. 13 잘 안 됐어요. 14 때 전 잘 될 거라고 봐요. 그 2년 주기로 바꾸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 이번 14 이제 이노텍 원래는 15 계획이었대. 진짜? 15 계획이었는데
빠르게 갑자기 결정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폰 14 아직 안 나온 거죠, 근데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안 나왔죠. 언제쯤 출시? 전혀 몰라요. 저 앱등이 아니에요. 였잖아요. 전혀? 였던 것. 그 애플을 쓰는 것 자체가 앱등이가 될 수는 없다? 아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충성해야죠. 충성 고객 몰라요? 이거 왜 쓰는데 하고 쓴 거죠. 속으로 조금 써보고 싶었잖아요. 근데. 아 그건 진짜 아니에요. 왜냐면 바꾼 날 다시 갤럭시 가고 싶었으니까. 진짜로? 네. 그날 바로? 그날 왜? 그냥 아 이거 왜 샀지? 그 정도예요? 아 진짜로. 왜냐면 좀 많이 불편해? 다 불편하지. 뒤로 가기도 안 되고 아. 유튜브 파워 모드도 안 되고 통화 중 녹음도 안 되고 그 액정은 잘 깨져가지고 핸드폰은 그냥 굽신굽신 되면서 조심 내려놔야 되고 내가 더 소중한데 핸드폰을 더 소중하게 다뤄야 되고 근데 엄청 예쁘잖아요. 저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스타일은 일단 그게 아니네. 뭐 카메라가 좋은 건 알겠는데 전 카메라가 있잖아요. 카메라 좋은 거 같지. 카메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진짜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그 성능 기능이 사실 약간 상위 호환의 느낌이 있잖아요. 갤럭시에 비해. 근데 그 기능을 사람들이 느낄 만큼의 그건 안 된다. 뭐 핸드폰 작업을 하나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그건 맞아. 뭐 핸드폰으로 배틀그라운드급의 뭐 게임 상향을 돌린다? 뭐 그러면 알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핸드폰 게임이라고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사실 근데 그 디스플레이 디바이스는 너무 좋아 사실 갤럭시나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그래서 느끼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 갤럭시 4 갖다 줘로 쓸걸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호들갑이 아닌 게 진짜 써보면은 크게 그런 문제 없이 그냥 써요. 사실. 아이폰을 그냥 단순히 막 좋아해서 쓰시는 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긴 합니다. 저희 파트원 나 빼고 다 아이폰이에요. 저만 갤럭시.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괜한 말을. 저는 근데 하나의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한 거니까. 맞아요. 뭐 전혀 그때 저 개인적인 견해니까. 저는 근데 아이폰 진짜 별로예요. 예쁜 건 인정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예쁜 건 인정. 예뻐요. 근데 여기에 사과 말고 하웨이 써 있어 봐요. 맞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쁜 것만으로가 다가 아니었네요. 그 브랜드 파워가 전 그만큼 그쵸. 세다고 말하고 여기 화웨이 써 있으면 절대 안 사지. 그러니까 전 절대 안 사요. 카메라 성능이 좋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렇네요. 그런 거죠. 아무튼 뭐 그냥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정규 코너 IT 뉴스는 여기까지 그만하고요. 이 정도 얘기하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만하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형 월드컵을 하나 할까 편집자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줘가지고 할 거 없었는데 마침 잘 됐죠. 이것도 축구예요? 네이버 축구. 손흥민 득점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따로 얘기하죠. 지금 간단하게는 얘기 못한다.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손차박. 손흥민이죠. 저 옛날에 이걸로 영상 만들었잖아요. 그거 지금 조회수가 한 30만 돼요. 근데 거기서 저 강력하게 샤봉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의 인식이 바꿀 정도의 사건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라졌다 이거는. 다 달라졌어요. 근데 차범근이 더 그거예요? 처음 한 거니까. 전 그걸 엄청 물론 경기를 하나도 안 봤지. 내가 그 당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얼마 전 그 사건을 빼면 얼마 전 EPL 득점왕을 빼면 네. 실적만으로는 걔 이름이 뭐야? 박지성이 제일 그거 아니에요?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손차박에 대해서. 네. 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차범근 선수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어떤 이유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를 유럽에 알려가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진출을 할 수 있게 해준 대표적인 선수고, 그리고 차범근은 실제로 거기서 4대 공격수였어요, 전 세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 정도야? 그러니까 4대 공격수. 실제로 그 메시, 호날두보다 좀 그 선수들이 차범근을 보고 자랐어요. 우리가 뭔가 지금 어린 친구들이 메시, 호날두 보면은 와 옛날 선수 그렇게 대단하다 이런 느낌을 그 메시, 호날두가 차범근 보면서 느꼈을 거라니까요. 그 정도예요? 차범근 진짜 대단한 선수죠. 그 당시에는 지금 프리미어가 대박이기 전에 그 당시엔 분데스리가가 되게 높은 평가를 받던 시기였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냥 끝판왕 찍고 왔으니까 멋있죠. 멋있는 선수죠. 근데 박지성 선수는 어떤 그 차범근 선수가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유럽 무대에 진출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을 뛰었는데 그 당시 맨유는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팀이었고 그니까요.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건 약간 말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원래 그래서 그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랑 리그 우승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비교하면은 박지성 선수가 팀 커리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쵸, 팀 커리어가. 손흥민 선수는 팀 커리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주의였어요. 만약에 개인이 너무 잘하면은 그렇게 뛰어나면은 그렇게 팀 커리어 좋은 팀에서 데려갔겠지. 근데 안 데려간 거면은 팀 커리어가 그렇게 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결국 다 개인 실력이다. 박지성 선수 그렇게 막 잘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개천재거든요. 사실 거의 축구 도사인데 뭔가 그 열심히 뛰는 모습 때문에 허슬 플레이 때문에 좀 약간 그냥 열심히 뛰는 한국인 아니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 좀 많거든요. 왜요?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뛰어다니고 헌신적으로 플레이해서 메뉴에서 뛰는 거 아니야? 그냥 약간 조력자 역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너무 그거는 무시 발언인데? 약간 해축에서 그 무시가 좀 있어요. 아, 그래요? 장난식으로 하는 무시가. 근데 뭐 그런 느낌인데 손흥민 선수가 약간 개인 커리어가 뭔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제 기준 이 득점왕 이후로 다시는 손흥민 선수를 뭐 넘을 수 있는 선수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끝판왕 개인 커리어면은 EPL 득점왕은 그 정도. 사실은 이미 넘어버렸고 앞으로도 넘을 사람이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맨유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것보다 토트넘에서 득점하기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맨유란 팀은 그 당시에 1등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토트넘은 리그에서도 지금 4, 5위 왔다 갔다 했던 팀이었는데 공격도 잘 못하고 거기서 득점을 1등을 한 거예요. 양발로 왼발 12골 오른발 11골인가 그렇게 넣고 거기다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공동 득점왕이거든요. 살라가 걔도 23골 넣고 손흥민도 23골 넣었는데 살라가 슈팅이 한 120개 돼요. 손흥민은 한 80개도 안 될걸요. 슈팅 전환율이 말이 안 돼요. 그건 전 세계 1등이에요. 슈팅 대비 골 득점률. 약간 결정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대단하죠. 뭐 저는 사실 기술적인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데 아무튼 결론은 그러면은 저는 강남 스타일 싸이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막 뮤비 거의 유튜브 지금도 순위권에 있을걸요? 그 뮤비 조회수가.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냥 그때 충격보다 크다. 마침 여기 손흥민 선수가 있네요. 손흥민 선수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대단하다. 예, 저는 사실 모르지만 그냥 일단 저는 좀 국뽕 차오르죠. 예, 이미 올랐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이미 좀 들리잖아요 소리가. 다 주위 다 남자들, 그 공대 다 남자들이고 다 막 열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회사 직원들 중 한 명은 제 구독자일걸요? 여러 명일 것 같은데 많다면서요. 여러 명일 것 같은데 왜냐면 잘 모르겠네. 아무튼 근데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저희 그래서 16강으로 16강. 그러니까 지금 막 직업을 두 개씩 가져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부업 이런 느낌. 부업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일이 하나 끝나면은 한 50살이 되면 그때 또 다른 직업을 갖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새로운 전공을 찾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가보죠. 저는 제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뭘 경계하라는 소리죠? 어떤 걸 경계하란 말 아닌데요? 그냥 그래요? 정리 한번 한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이랑 똑같은 거 고르지 말라 뭐 이런 소리.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또 어떤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많은 것 중에 16개밖에 없네요. 그쵸. 북부 여기서 아쉽지만, 고른 거니까. 불어 불문학 때 지적학? 지적학이 땅 관련된 거겠지? 저는 지정학은 알아요. 지정학이 뭔지 알아요? 지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게 그거든요. 근데 그 지리를 정치랑 좀 연관돼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뭐 외교나 그런 걸 보면은 지정학적으로 저희는 뭐 예를 들면 일본과 중국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리학적으로가 아니죠. 지정학적으로 조금 뭐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느낌 그런 게 이제 지정학적이에요. 지적학은 뭐 이거 잘못 쓴 거 아니겠죠? 지정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지적학은 잘 뭔지 모르겠는데 불어불문학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프랑스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좀 많아서 갔다 왔었죠? 갔다 왔죠. 안 좋은 기억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프랑스 문화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사람은 맞겠지만 저랑은 안 맞았어요. 저는 팀이 중요한 사람이어서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의 문화도 배워야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아, 그냥 간단하게 정해버렸네 그냥. 네, 저는 제2의 김정호가 되겠다. 김뭐? 김정호 그 대통령. 지도그치. 이건 또 여러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밖에 얘기 안 해요. 그쵸. 제 생각인데 언어를 이렇게 파고들 필요가 별로 없어. 왜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진짜 그 학자들, 그러니까 학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를 하는 거지. 연구를 하는 거 그거는 저는 원래가 연구를 지향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어를 열심히 연구하고 막 학문 체계를 막 배워가지고 그래야만 뭐 프랑스 가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아니면 그 프랑스어가 필요한 어떤 영업이라든가 뭐 무역회사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학문적으로 파고들 필요는 진짜 연구할 때 진짜 학문을 세울 때밖에 없다. 저는 언어는 다른 거와 같이 배울 때 그때 의미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프랑스 음식 요리를 배워. 그리고 그 불어를 배워요. 그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상업적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쵸. 학문적으로 연구 그쪽은 그건 당연히 그거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대학 전공이지만 저는 그 어떤 모든 길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길에서 실제 불어가 진짜 필요한 쪽은 굉장히 적은 그 연구와 그쵸. 공부 쪽 그거밖에 없다라는 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지적학 뭔지 모르지만 뭔지 모르는데 이 언어가 일단 저는 이미 기피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적학 뭔지 몰라도 뭐 그래도 뭐 그 좀 지리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요. 어쨌든 결국 이과에 좀 가까운 걸 고르게 되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그냥 아니 근데 제가 충분히 근거를 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국제학부 친구들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들 다 복전하긴 해요. 결국 그 언어만 하지는 않더라.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그쵸. 저는. 아무튼. 다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 오른쪽으로 만장일치 오른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와, 서로의 과가 나왔네요. 광고 홍보학대 컴퓨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광고 홍보 공부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진짜 일도 없죠. 저도 여기 이제 일도 없어요. 여긴 진짜 싫다? 아닌가?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어쨌든 로봇도 컴퓨터를 알아야 로봇을 만들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호기심이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지금 하고 있는 광고 홍보만큼의 호기심은 아닌데. 근데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근데 서로가 이쪽을 선택할 바가 궁금한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쵸, 우리 그쵸. 거는 기피하자 맞아.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올려보내고 나중에 탈락시킬까요? 그렇게 하죠. 코딩이 촬영이니까 이걸로 하죠. 일단은 하고 네. 이따가 이거는 나오면은 바로 그래요. 하시죠. 하지만 광고 홍보 정말 재밌습니다. 컴퓨터학도 절대 제가 저는 거의 신봉하는 사람에 가까워요. 사실 그리고 광고 홍보학 솔직히 좋아해요. 저는 왜냐면 실용적인 전공 무조건 좋아해요. 아까도 그 언어를 뺀 것도 사실 거의 그 맥락이잖아요. 저는 실용적이다? 그럼 거의 무조건 티어가 위에 있는 티어예요. 지금 오는 거는 법학 대 전기공학이에요. 다 제 주변 사람들이네요. 그 전기공학 제가 엄밀히 말하면 전기공학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기공학을 많이 배웠어요. 전자공학자이기 때문에 전기가 없으면은 전자공학을 뭐 막 기초가 없으면 그러니까 전기공학의 기초가 없으면 전자공학을 잘 못. 전자공학이네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법학 대 전자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완전 다른 거네. 조금 그러니까 그쵸 내가 방금 말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기공학의 엄밀한 전공은 아닌데 전자공학을 위해서 전기공학의 기초는 이미 알고 있다. 근데 이건 그냥 전자공학이네요. 전자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보면 돼요. 전자가 뭐냐? 지금 산업에 딱 매칭되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IT라고 보시면 돼요. IT? 그냥 뭐 당연히 IT에 속한 게 아니고요. 사실상 전자가 IT의 거의 모든 것이에요. IT를 배운다? 그렇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의 IT 회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만 다루는 회사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리콘밸리를 봐. IT라는 건 전자공학의 그게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도 이쪽을 일단 못 고르고. 그러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법학을 골라야겠네요. 그리고 혹시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요. 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그러니까 내가 잘할 거란 소리는 아니에요. 잘할 거란 소리는 아닌데 법을 진짜 알고 싶었어. 알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알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법 공부를 해서 그쪽으로 가고 진로를 그쪽으로 하고 싶었어요. 최근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방송에서 말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컴퓨터 아니면 기술, 뭐 IT, 뭐 공학 이쪽이 아니면 어디 하고 싶냐? 저는 법학으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이미 법학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약간 좀 명예로운 직업을 좋아하는 성향도 좀 있나요? 명예 좋아요. 명예를 싫다고 할 수는 없지. 꽤 비중 높은 것 같아. 검찰총장 하기 아니면 김앤장 변호사 하기. 근데 검찰총장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검찰에서 사실 거의 늙어 죽기 직전에 하는 거야 검찰총장. 검찰의 인생을 살다가 검찰이 좀 여러분들 좀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박봉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번다는 인식이 있더라고. 진짜 박봉이야 진짜. 검찰이 진짜 많이 못 벌고 그리고 바빠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게 검찰이 수사를 다니기가 어려워. 그 비밀의 숲에서 다 망쳐놨어. 그러니까 걔가 개 똑똑해서 다른 거 다 처리하고 그러고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로. 그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개 바쁘고 진짜 쉴 틈 전혀 없고, 제가 볼 때 공무원인데 야근해야 되는 얼마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를 평생 동안 하다가 임기 말에 2년 남았을 때 2년 검찰총장 하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아무나 검찰총장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한다고 하면 이제 그 길이겠지만 그 길을 제가 걸을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냥 내가 한 만큼 버는 변호사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게 물론 이미 검찰들도 다 변호사죠. 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상태인데 그냥 밖에 사회에서 내가 사업인 거죠. 사무실을 차려서 법무사라든가 이제 변호사 그쪽으로 차려가지고 사무장 조금 이렇게 불러다 놓고 하든가, 아니면 진짜 법무법인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든가, 아마 그쪽으로 조금 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검찰총장 너무 좋지. 아예 검사 된다고 다 검찰총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아니야 진짜. 검찰총장은 진짜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김앤장 변호사 하면 진짜 영광스럽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걸로도 충분히 얼마나. 김앤장은 여러분들 그 업계에서는 삼성이에요, 삼성. 그러니까 애초에 삼성에서 김앤장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대기업들은 다 김앤장 변호사 끼고 있어요. 그럼요. 그런 당연하지, 느낌이잖아요. 당연하지. 다음은 기하학 대 윤리학이에요. 와, 혹시 윤리에 대해서 조금 아시나요? 전 제가 도덕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윤리의식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렇게 표현하면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만큼 두루뭉술하게 저한테 느껴진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이 윤리라는 게 그냥 규칙 아니야, 규칙? 그러니까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도덕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떤 규칙처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 잘 모르겠어요. 그 도덕과 윤리와 그 확실한 경계가 뭔지. 아니 도덕이랑 윤리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생활과 윤리 보면은 막 소크라테스가 막 말한 누군가가 그쵸, 그런 누군가가. 것들을 막 공부하던데. 네, 맞아요. 윤리의 역사들을 일단 먼저 배우겠죠. 뭐 최근에 이제 공리주의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다 이렇게 배우겠죠. 윤리. 그럼 만약에 제가 재활용을 하는데 상자를 버려야 되는 곳에 스티로폼 그냥 던져서 버려놓고 도망갔어요. 그건 윤리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도덕성이 결여된 거예요? 아니면 둘 다죠. 둘 다라고 하면은 그런 걸 써놓나? 그러니까 안 써놓는다니까요. 제가 말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나 너무 이게 너무 모르니까 이 해당 학과분들이 기분 나빠하실까봐. 진짜 기분 나쁘겠다. 근데 이거는 표현자님이 맞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고, 이게 윤리에 해당하는 건가? 이걸 지키는 게 윤리인가 아닌가도 제가 볼 때 그게 이견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윤리의식이 뛰어나서 정하는 거야? 그것도 애매한 게, 왜냐면 법을 정하는 사람들도 그러네. 법을 잘 지키는 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켰네? 그렇죠. 그게 지금 의회잖아요. 법을 만들고 있는 데가 지금 저희 나라는 싸우고 있는 의회가 법도 만들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전혀 논의 대상이 아니었네, 사실상. 그럼요. 근데 제가 말했던 거는 법은 그걸 지켜야 하는 목적이 그냥 실생활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리는 지켜야 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안 좋은 게 없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네. 리워드가 없어. 목적도, 그러니까 그 펄포스도 없고 리워드도 없는 거지, 이 어떤 시스템이. 그러니까 저는 너무 두루뭉술하다 이거죠. 만약에 법은 목적도 분명히 이 법이 있어야, 그러니까 뭐 목적은
법리학 이런 데 많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리워딩 시스템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윤리는 좀 제가 잘 모르겠고, 기하학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론 수학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좀 떨어진다고. 그쵸. 실생활에. 예. 그래도 이걸 함으로써 다른 어떤 저희 코딩이라든가 아니면 연구자의 길로 간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윤리학보다는 저는 기하학을 훨씬 선호합니다. 저는 실제로 기하학 가고 싶어요. 진짜요? 그 정도예요. 그래요? 왜냐면은 다빈치 코드 영화 봤어요? 거기 교수가 기하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그 기호들을 다 알아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역사들을 풀어내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번 로망을 받았고, 저는 그 휠에 관심이 많아요. 자동차 휠에. 바퀴에. 근데 요즘 바퀴들 엄청 디자인 예쁘게 잘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되게 기하학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번 배워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적용되나를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그 본인의 그 약간 시각적 디자인, 공업적 디자인과 기하학이 진짜 잘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왜냐면 기하학은 예쁜 도형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쵸, 그렇겠죠. 그 원리와 함수선 지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좀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도 아무튼 본인도 기하학을 그냥 내 로망이다. 선호하네요. 네. 오케이. 우리 다 정확히 알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럼요. 펜들 속에서 하는 거죠. 맞아요. 무조건 색안경을 일단 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와, 진짜 군사학과 방사선학이래요. 이건 고민이 좀 되네요. 전 무조건 정해졌는데? 군사학이요? 네. 그래요? 네. 저는 실제로 유치원이랑 초등학교 때 꿈이 장군이었어요. 고구려 땅을 수복하는 게 내 꿈이었는데. 그래서 막 계획 세웠었는데 어디서 막 땅 차지하겠다. 그래서 군사학과 진짜 가고 싶네요. 근데 이거 군사학 한 다음에 이제 군사학 전공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볼 때 하사관이나 잘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로도 위관 장교 그쪽으로도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왜냐면 저도 군사학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지금 심각하게 멋있어요. 이거 멋있죠. 방사선학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저희 제가 이제 MRI 많이 찍으러 다녔잖아요. 거기서 MRI 찍어주는 분들이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가 다 필요해요. 방사선사라는 직업이 따로 있어요. 있구나. 그러니까 직업이 딱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병원에서는 그걸 그렇게 나눠두고 이 방사선 전공을 한 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엄청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둘 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진짜 고민이 되네요. 그 영상의학이 좀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영상의학이 진짜 기술의 발전도 앞으로 엄청 많이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AI가 도입된다? 이것도 엄청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영상의학 우리도 알겠지만 우리가 이미 영상 플랫폼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 영상이라는 게 사람한테 적용됐을 때 제가 볼 때 아직은 성장 중이라고 봐. 그러니까 다 끝나지 않았어. 아직 남았어. 아직 한 발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쪽도 충분히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엑스레이 보면 딱 그렇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방법을 구할 것이냐, 빨리 그러니까 그쵸, 그런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내가 볼 때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는 그 인간의 그거로부터 보호. 이거는 이제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그러니까 이쪽은 안보, 보안 또는 안보. 이쪽은 안전. 그런 느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사선학이 조금 더 멋있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면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 나약한 거기에 있어. 군사학? 좀 무서운데. 개 멋있는데 좀 무서운데. 이런 게 있어. 하남자라는 거네요. 그쵸. 저는 이제 전형적인 하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방사선학으로 고를게요. 왜냐면 본인 구해줬잖아. 맞아요. 저는 여기가 이미 생명의 걸 한 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렇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어느 쪽 한쪽이 완전 떨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지금까지 한 거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편견 속에 가득한 거. 저는 방사선학 좋아요. 방사선학. 오케이. 그렇네요. 제 생명이 본인만큼 방사선학을 골라야죠. 그렇죠. 자, 기계공학 그리고 무역학. 근데 무역학은 뭐 배우는 거예요? 무역하는 방법을 배우나? 말 잘하는 방법? 제 생각에 그러게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이쪽이 근데 영업의 그쪽 아닐까요? 그 어떤
그동안에 어떤 무역이 이루어졌는지 역사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뭐 현재 시장이라든가 국제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통계? 그런 통이 아니고 통상? 그렇죠. 통상에 대한 어떤 그걸 좀 잘 몰라요. 저도 뭐 제가 그러니까 제 편견으로는 뭔가 무역을 하면은 전 세계를 뒤흔드는 무역 상인이 될 것 같고 기계공학 하면 토니 스타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전 토니 스타크를 하고 싶어요. 이제 기계공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사실상 공대 시초죠, 시초. 그렇죠. 그러니까 공대라고 하면 기계공학부터 사실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고 저는 원래 기계공학 개 좋아해요. 원래 기계공학 애호가야. 기계 많이 하잖아. 네, 그 뭐 그렇죠. 기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무역학 좋아요. 좋은데 일단 제가 뭔지를 방금 딱 들었을 때 잘 모르겠고 저도 모르겠어요. 이 아마 제 생각에 이제 경영학 쪽에 가깝지 않을까. 그니까 경영 또는 경제학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충분히 실용적이고 저는 충분히 엄청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저는 그 선호가 있기 때문에 기계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엄마가 기계공학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쵸. 그거는 이제 왜냐면 부모님의 훌륭한 판단인 그쵸. 거죠. 그냥 뚝딱뚝딱 뭔가 만드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과학상자 다들 했으니까. 맞아요. 과학상자는 공룰이잖아요. 과학상자. 과학상자에서 하는 걸 똑같이 한다고 보면 돼요. 프로젝트 할 때 다 과학상자로 조립해요. 그 모터 같은 거 잘 열심히 가져가지고 재밌겠다. 재밌어요. 근데 그 사람들 근데 엄청 바쁘게 맨날 뭐 만들고 있어요, 진짜. 진짜 그 3D 프린팅 해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고 아니면 그 스틸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직접 조각을 해가지고 그 모형 막 만드는. 근데 무조건 예를 기계공학은 무조건 그 모터라든가 체인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거의 무조건. 그래서 막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기계공학 하려면 그리고 물리학도 좀 알아야 돼요.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뉴턴역학도 그렇지만 열역학 쪽이나 아니면 저 유체역학 쪽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해요. 막 물에서 뭐 하는 거 막 그런 거. 되게 빡세다. 엄청 재밌어. 배워야 될 게 엄청 많게. 개 많아요, 진짜로. 왜냐면 다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본인 전공도 거기서 아마 정하겠죠. 그 세부 전공까지는 몰라. 기계 제가 진짜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전자공학, 기계공학 솔직히 좀 근본들이잖아요. 진짜 배울 거 개 많아요. 근본이면 진짜로. 근본일수록. 진짜 왜냐면 너무 많은 것들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근데 저는 아무튼간에 기계공학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기계공학 하겠습니다. 기계공학. 자, 가장 끌리는 대학 전공에서 천문학 그리고 조선공학이 나왔어요. 천문학. 그런 말 있잖아요. 천문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서 그 허무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막 이런 속설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우주의 방대함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허전함을 느꼈다. 저 지구과학 2 했어요. 서울대 가셔야겠네. 지구과학 2 했을 때 그 선생님이 가끔 말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 뭐지? 이렇게 척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태양 뭐 지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떤 길이의 세제곱에서 4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맨날 그래요. 이 지구과학의 스케일을 보면은 딱 알 수 있다고. 세제곱이나 4제곱이나 근데 그게 세제곱 4제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지구과학에서는 그 정도 스케일이 된다 이거죠.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니까. 근데 저는 이미 처음부터 정했어요. 뭐예요? 저는 무조건 실용적인. 그러니까 천문학 이론에 가깝고 맞아. 이 천문학이 그러니까 옛날부터 근본이야. 그러니까 뭐의 근본이냐면 저희가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근본이야. 과학. 그러니까 사실상 과학과 철학이 어디 붙어 있냐 막 이런 걸 막 따지고 있었을 때 옛날 고대 그리스 때부터 천문학은 과학의 근본이었다. 천체 관찰하고 수학적으로 풀어내고 막 이런 게 사실상 과학의 역사였기 때문에 엄청 근본이에요. 그만큼 그 뭐랄까 기초과학이야, 기초과학. 그러니까 실용과학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선공학 배 만드는 거 개 재밌을 것 같아. 미친 배맨. 진짜 그 기계공학과 그 어떤 아무튼 기계공학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재료 뭐 아무튼 그런 거 쫙 같이 배울 거 아니에요. 막 써니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네요. 써니오. 근데 써니오 기능이 뭐가 있죠? 갑자기 하늘 막 날아다녀. 근데
누군가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겠죠. 슈퍼 부스터 이러면서 아이, 나가잖아요. 뭐 그쵸. 뭐 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조선공학인데 혹시 천문학 좋아하면은 제가 양보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천문학 좋아하는데 너무 뭐랄까, 전 죽음에 대해서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존재 자체가 작아지는 거에 대한 경계심이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조선공 가겠습니다. 또 헬조선이니까 조선 관련된 건 또 해야죠. 아니 그 조선이 아니지만 근데 저희 나라 조선이 되게 근본이죠. 현대상선 좀 좋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세무학 그리고 전기공학. 이번엔 전기 맞죠? 네, 전기공학. 저는 둘 다 개맘이 들어. 이것도 고민이네요. 이거 너무 실용적인데? 전 진짜 이 두 개 정말 좋아요. 세무사 멋있지. 세무사. 근데 세무사는 그 세무사 국가공인 자격을 따야 되잖아요. 그 세무학 배웠는데 국가공인 자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의문이네 그럼. 의문투성이야. 그러니까 그 개어려운 시험 몇 가지가 있거든요. 국가공인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나마 그래도 거기 중에 그나마 엄청 좋은데 좀 그래도 얘네보다는 쉽지 하는 것들이 공인중개사 같은 거예요. 공인중개사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어렵거든요. 근데도 이 네 개보단 다른 그 네 개가 뭐냐면 변리사, 원래서 끝판왕이죠.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뭐 변호사?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인데 이 네 개 안에 세무사가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라고 봐도 돼요. 이게 세무사 시험이. 근데 그거를 이제 세무학자, 그러니까 그 전공을 했어. 근데 그거를 무조건 딸 수 있을까 그러면? 그것도 의문이네.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절대 아닐 것 같은데. 교수님이 문제 출제할 수 있나? 그 세무 시험? 그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왜요? 그냥 수능 출제자 된 기분. 저는 사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제 전기공학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면서 와 진짜 재미없어 보인다. 왜요? 어떻게 저런 거를 계속 읽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가까운 사람이라면 저는 아니죠. 그쵸. 네. 정말 재미없어 보인다. 정말. 전기공학? 네. 전기공학은 조금 이제 제가 말하는 그 실용적인 그것 중에서는 꽤 안 실용적인 편에 속해요. 왜냐면 전기를 눈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네요. 회로만 연결하고 있고 사실 회로도 잘 연결 안 해요. 전기공학 하면 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설비 있죠. 통전탑 설비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대부분 수학적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류, 전압 막 이렇게 계산. 엄청 실용적인데 그것들 중에서는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좀 이론적인 그런 면이 있다. 그게 좀 그래요. 근데 그래도 보통 이제 전기공학하고 그 전기기사 따고 한전을 가려는 사람들이 꽤 많죠. 한전 루트면 전기. 또 그거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한전은 가고 싶어요. 이과는 싫은데 한전은 가고 싶어요. 세무사는요? 세무학. 전 제가 제 돈을 컨트롤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세금은 다르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네. 남의 돈 뺏는 건 쉬우려나? 그러니까 세무법인 같은 거 세워가지고 사람들 세금 설계해 주는 거지. 어떻게? 저는 잘 몰라요. 사실 몰라. 근데 이게 대부분 제가 알기로 그 개인 세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나 그 새로 막 사업자 해가지고 왜 저기 치킨집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걸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럼 저는 전기공학 할게요. 그래요? 네. 이거보다 이게 나아요? 네. 저는 둘 다 좋은데 그냥 거의 비슷하게 좋기 때문에 그냥 저도 같이 전기공학이면 뭐 드디어 8강입니다. 아까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 올라온 거예요. 조선공학대 법학. 저는 이거 너무 그건데요? 전 어려운데요? 무조건 조선공학. 법학 진짜 싫어요? 가까운 사람이 한 걸 보면 볼수록 싫은가 봐요. 가까운 사람이 그거 했죠? 네. 근데 그 공부량 차이는 물론 거의 어쨌든 끝판왕까지 가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무슨 과를 하든. 그쵸.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이땐 이렇고 이땐 이렇다. 근데 법이 뭔가 그런 게 되게 많게 느껴져요. 이때 이런데 예외 조항이 갑자기 막 있다거나 뭐 이런 순간에 또 이런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땐 또 다른 법이 적용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공부하기 불편할 것 같은데 조선공학은 어쨌든 어떤 걸 자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원리 원칙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체에서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런 거는 그 경우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도 별로예요. 저도 별론데 사실 이거라고 해서 조선공학이라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엔진하고 너무 가까워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고 이쪽은 그 밖에 여기가 뭐 너무 녹슬기 때문에 아마 여기는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 두 개의 큰 차이를 뭐라고 보냐 결과물로 봐요. 결과물. 여기는 모든 그 재판이 물론 크기에 따라 차이가 크겠지만 각 재판마다 다 같은 급으로 저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급이라기보다 같은 레이어에서 같은 층에서 법을 적용해야 되고 막 그게 거의 한 사건에 거의 엄청난 몇백 수천 개의 법을 고민하고 막 이렇게 적용을 할 건데 여기는 사실 그 뭐지 결과물이 굉장히 딱 정해져 있고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이때 해야 되는 그 경우가 하나당 그렇게 많다기보다는 이 뭐랄까 성장하면서 그때 정할 수 있는 걸 또 선택하고 또 아무튼 이게 뭐 두 개 막 그래서 뭐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이 두 개 이런 차이로 본다면 저는 결과물 하나에 그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어떤 같은 레이어에서 막 그거를 여러 개를 적용한다기보다 다른 레이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 전 조선공학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일단 조선공학 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법하기 싫은 건 아니에요. 우리 다 그래요 지금까지. 전 맨 처음 난 불어불문학도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방사선학이랑 기하학. 아 이건 좀 어렵다. 이건 전 좀 어렵네요. 저는 애초부터 저는 이제 기하학을 조금 이제 그거 이론 수학 그러니까 기초 수학을 조금 기초 수학이라기 아무튼 수학보다는 방사선학 의학 쪽에 어떤 그런 쪽에 조금 더 그게 있어요. 본인이 기하학 하고 싶다 저는 기하학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고민되는 게 뭐냐면은 이 그림들이 너무 매력적이야. 뭔가 내 IQ 테스트를 보는 것 같은. 아 그래요? 그런 IQ 테스트 막 이런 그림 막 잔뜩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게 좀 너무 매력적이에요. 이건요? 멋있지 않아요 이것도? 저는 이 그림도 잘 골랐다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 색이 멋있는 거지 이게 멋있다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그냥 동그림으로 이 색 그려져 있으면 멋있다 생각했을걸요. 왜요? 이 색이 엑스레이 느낌이니까. 아 그러네. 그쵸? 아 이 색이 그냥 그런 거다? 저 기하 고르고 싶어요. 한 번만 이거 올리게 해줘요. 인정? 기하학도 좋긴 합니다. 그나마 수학 중에서는 그나마 기하학 쪽이 조금 더 아무튼 이거는 저희 컴퓨터 과학은 떨어뜨리기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뭔지 모르지만 지적학으로 올리겠습니다. 기계공학이랑 전기공학. 와. 근데 이전 근본 공학의 대결이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공학이 올라오네요. 근데 저는 그 기계공학이 훨씬 좋아요. 왜요? 전기공학은 전기공학 좋은데요. 전기공학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저는 그 수학 계산 좀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수학 계산을 여러분 그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운 그 대부분의 수학 있죠. 그 대부분의 수학의 어려운 버전을 다 써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적분학의 제일 어려운 거 다 쓰고요. 그 뭐야? 그쵸. 거의 대부분 미적분학인데 그렇겠네. 그게 심지어 왜 저희 그래도 그 미적 한다고 하면은 막 뭐 어떤 막 함수라든가 뭐 그런 게 식이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F 하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 FG 막 그런 거 H 다 있는 거기가 F가 미분돼 있는 것도 있고 적분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계산하고 막 그래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류나 전압 같은 거를 미적분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교류가 되면은 미적분이 돼가지고 아무튼 그런 걸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좀 그건 좀 저도 피카츄보단 프랑키가 좋아서. 프랑키. 근데 기계공학도 물론 엄청난 그걸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그 수학에 기초해서 뚝딱뚝딱 무언가 만드는 밖에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기계공학이 더 좋아요. 저 옛날에 만들었던 기계 잠깐 소개해드려도 되나요? 말해주세요.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불을 끄고 싶은데 누워서 불을 끄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전에 멀잖아요. 그래서 침대랑 불까지 장판을 만들어서 장판을 여기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자동 불이 꺼지게 해. 어떻게 보면 저는 그때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침대랑 어떻게 한다고? 침대가 있고.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네. 누워서 이 장판을 밀면 이 장판 끝에가 스위치를 누르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그 판때기를 못으로 박아놓고 판때기 왔다 갔다 시키면서 불을 껐어요. 어때요? 좀 공학자의 엄청 공학적이죠. 그거 완전 기계공학이죠, 완전히.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방학 소재로 헬리콥터를 만들어 갔어요. 어떻게 해요? 헬리콥터를 어떻게 만들었어? 모터를 사가지고 모터를 샀어. 아이스크림 바를 잔뜩 모았어요.
아 약간 종이 같은 걸로. 그래서 그걸 붙여가지고 돌렸어요. 그 날라요? 안 날아가요. 아, 왜냐면 모터가 워낙 무거우니까. 아 그렇죠. 그게 만약 날라가게 만들었다? 그럼 여기 안 있죠, 저는? 그렇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 그걸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 안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헬리콥터라기보다 헬리콥터 모형을 만든 거예요. 그쵸. 어쨌든. 만약에 진짜 헬리콥터를 그때 만들었다? 어우, 그러면은 지금 아이언맨이 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 가도 돼. 네. 그러니까 나사라기보다 왜냐면 나사를 갈지 못 갈지는 몰라도 도전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정도면 카이스트 갈만해요. 아니 10살 때 헬리콥터 만들었으면 그때 이미 나사에 있겠죠.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계공학이 더 저도 좋아요. 기억합시다. 저희 드디어 그래서 이제 4강 조선공학 때 지적학 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지적학이 그 사람 너무 잘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지적학가 떨어뜨렸어야 되는데 그래도 지적학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 지도 막 대동여 지도. 근데 지적학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리학이랑 다른 걸 수도 있잖아. 뭐 등고선 표시하는 건가? 조금만 찾아보면 안 돼? 한 번만. 그러니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분들이 내 핸드폰 있어. 네. 국토정보 전문가 양성한 학과, 지적과 관련된 법, 제도, 정책, 부동산, 도시계획, 사회학적인 기법가. 아니 잠깐만. 엄청 좋은 거였는데? 개 멋있네. 그니까. 그 풍수지리의 핸드폰 아니야. 저 도시계획 좋아해요. 아, 요새 저 시티즈 하잖아요. 음. 그거 다 도시계획이에요. 솔직히 이게 너무 세다. 이거 미리 보는 결승이 저한테는 거의. 아 그래? 네, 거의 그 급이야. 조선공학 개 멋있어. 조선공학 멋있긴 하지. 근데 조선공학 지적학 그게 아마 이 찾아본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찾아본 게 맞다면 이거 도시공학 개 멋있네요. 도시공학. 너무 어려운데 본인 혹시 이미 쏠렸어요? 지적학. 오케이, 그럼 저도 지적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게임 제가 언젠가 한번 하는 거라도 보여줄게요. 나중에 천천히. 토니 스타크랑 다빈치 코드? 토니 스타크랑 다빈치 코드라고? 다빈치 코드 대체 안 봤어요. 꼭 보세요. 진짜요? 본인이 좋아할 거예요. 이제 본인이 좋아할 거예요. 제 인생 영화 중 하나라서. 근데 여기서 끌리는 점. 기계공학 하려면 기하학 배워야 될 것 같아. 맞아요. 당연하죠. 그럼 전 무조건 기계공학 할래요. 무조건이요. 당연히 무조건 배워요. 엄청 공학은 무조건 그 기초 수학은 다 배우고 들어가요. 1학년 때 다 배워 그냥. 물론 기하학은 더 어려운 응용 수학을 많이 배우겠죠. 그러나 그 본인이 알고 싶은 기초 수학은 이미 아마 다 배울 것이다. 공학 수학 전 뭐든지 얇게 많이 배우는 게 좋기 때문에 기계공학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기계공학이죠. 와, 드디어 결승전입니다. 근데 세다. 근데 잘 어울리긴 했네요. 그래도 우리가 미리 보는 결승전은 저는 이미 한 몇 번 치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 애들만 남았다. 저는 사실 그냥 했으면은 법학이 아마 올라왔을 것 같긴 한데 법학이 이미 없기 때문에 이 둘 중에 고민하면 고민된다. 이건 분명히 시청자분 중에서 기계공학자가 분명히 있을 거야. 네. 기계공학과는 분명히 있을 거야. 지적학과는 없을 것 같아. 그죠? 과가 어디요? 지적학이요. 과가 어디요? 기계공학이요. 기계공학이요. 지적학이요. 근데 지적학이 그냥 개멋있다. 솔직히. 왜냐면 저 분당 신도시 제가 계획했어요. 그건 좀 멋있다. 근데 봐봐. 기계공학 저 자동차 엔진 내가 만들었어요. 개 멋있는데? 그 개멋있죠 그냥. 개멋있는데 둘 다 개멋있어. 그러네. 저 폭스바겐 모델 그거에 제가 참여해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어디 신도시 또 뭐가 있죠? 일산도 일산도 신도시인가? 판교 괜찮다. 판교 그 다리 부분 제가 설계했어요. 이런 거. 개멋있는데요. 전 딱 그럴 것 같아요. 차 타고 가면서 이 지역 차가 좀 막히네. 이거 내가 한번 설계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멋있는지, 차 타고 가서 차가 좀 엔진이 좀 안 나가는데 집에 가서 엔진 좀 만져볼까? 이게 더 멋있는지. 근데 둘 다 너무 멋있어요. 솔직히. 둘 다 멋있는데. 둘 다 멋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좀 끌리는 건 지적학이에요. 왜냐면 방금 그거 찾아보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매력적인 학과라는 걸 알게 돼서 이건지 몰랐어요. 지적학 가겠습니다. 진짜요? 왜요? 가겠습니다. 어떤 게 그걸 결정된 거죠? 그냥 그 도시 자체가 내가 설계했다는 게 너무 멋있어. 그렇긴 해요. 왜냐면은 도시가 절대 작은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 어마어마한 단위 속에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차들을 만들었다고 한들
그 도시가 없으면 달릴 데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 쌉간지다. 지적학합시다. 저희 그러면은 아. 50살 때 모여서 지적학과 수능 다시 봐서 지적학과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저 근데 저는 이미 시티즈 말렙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저 근데 꽤 잘할 수 있어요. 저 벌써 몇만 명은 충분히 도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이상형 월드컵을 이제 그만하고 다시 저희 정규 코너 개발 꼰대 할 건데 이거 또 뭐였죠? 훈수와 조언 사이 개발 꼰대. 그래서 오늘의 정규 코너 개발 꼰대에서 뭘 할 거냐면 아까 편집자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죠. 개발자의 수요는 얼마나 늘어날까? 왜냐면 요즘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문과생들뿐만 아니라 예체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왜냐면 요즘 이런 말이 너무 많아요. 문과생들뿐만 아니라 예체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야, 개발자 그렇게 돈 많이 번다면 나도 한번 코딩 배워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왜냐면 맞아요. 뉴스에서 많이 다루기도 하니까. 근데 과연 이 수요가 늘어난다는 게 얼마만큼 진실된 이야기인가? 그리고 그것도 있어. 진짜 전향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주변담도 그렇고 뉴스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 일단은 팩트만 좀 짚고 가시면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난 건 팩트다. 확실히. 그리고 그 수요에 완전히 대응해서 컴공과의 상승도 당연히 왜냐면 기업의 수요가 당연히 왜냐면 저희 나라 대학교 나오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 학문이 아니고 취업이잖아요. 사실 그 목적이. 저는 이제 한 가지 얘기할 점이 있어요. 이게 중요 포인트겠죠. 예. 사실은 저희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인력난이에요. 구인이 안 돼.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아니 개발자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회사들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이에요? 1인분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것도 괜찮죠. 근데 그것보다는 너는 안 뽑는다는 거야.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무나 안 뽑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기업은. 나한테 너무 훅 들어왔는데. 아 왜요? 저 약간 개발자 약간 파란만장한 뭔가 그런 삶을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쵸. 근데 뭔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부트캠프가 진짜 많아. 부트캠프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고 프로젝트로 바로 남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것만 해가지고 이제 기업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선생들 그 교수들 고용해가지고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뭘 시키고 과제 내주고 그거 다 기록해주고 그것 때문에 뭐 회사랑 연결도 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부트캠프예요. 근데 그 부트캠프가 이제 뭐 작게는 몇 개월 단위에서 넓게는 몇 년 단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 하고 다 취업을 할 수 있겠느냐?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트캠프로 해서 되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걔네들이 취업료 같은 걸 써놓잖아. 꽤 많단 소리야. 근데 그 이제 물론 그 취업하는 기업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이냐 그건 또 해볼 문제지만 취업 자체도 누구나 다 되는 건 아니다. 이제 약간 그 뭐랄까 부트캠프 좋아요. 부트캠프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 부트캠프에서 대학교 4년제에 나온 것만큼의 그 지식을 다 배우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하는 것도 너무 좋아. 다 해보고 경험 쌓고 오는 거 너무 좋은데 거기서도 그냥 대학생들처럼 수동적으로 한다?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본인이 그 짧은 기간 4년 전공자들을 앞지르겠다는 생각으로 해야만 겨우겨우 그 인력 풀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 되는 길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또 궁금한 게 요즘 SNS 같은 거 보면은 광고 엄청 많거든요. 뭐 광고 문구나 카피들을 보면은 1년 공부해서 뭐 연봉 뭐 3천이 연봉 6천이 됐다? 막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진짜. 근데 그 1년이라는 그 단위를 측정한 게 그 사람들이 봤을 땐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걸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엄청 과장된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부트캠프 1년 6개월 동안 뭐 한다고 해서 정말 이뤄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냥 말해요. 결론을 말하는데 무조건 과장이죠. 과장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과장이지만 그거 자체가 사실이 아니냐는 아니겠죠. 무슨 얘기냐면 진짜 그 1년 단위로 뭔가를 알려줘. 부트캠프에서 막
알려주고 뭐 하게 해주고 뭐가 막 프로젝트 해가지고 팀 짜가지고 조 단위로 뭐 하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한 일단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1년 동안 몇 명이 진짜 그렇게 성공할 것이냐는 거죠. 600만 원이 평균일까요? 아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절대 아니에요. 절대. 제 생각에 제가 비율 딱 말하기는 그렇지만 100명 진짜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를 나눌 거 아니에요. 뭐 5명 하면 나누면 한 20개 조가 있을 거예요. 그 20개 조 중에 상위 한 4, 5개 안에 드는 5개 조장 있죠. 5개 조장에 각 조장들 또는 그러니까 한 캐리하는 팀원? 그치 캐리하는 어떤 에이스들 그 한 3, 4명이 개잘되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비전공자야. 근데 이미 코딩 지식이 돼 있고 관심이 이미 많았어. 그러고 본인은 원래 잘 설계해가지고 그 이미 학교 안에서 자기가 좀 했었고 잘 설계해서 그 딱 부트캠프에 들어가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고 자기는 사실 이 부트캠프 그 목적이 뚜렷하고 주체적이야. 딱 왁 해가지고 딱 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실제로 스펙은 똑같아. 스펙은 똑같은데 비전공자인데 자기가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부트캠프에서 뭐 한다 그러네? 우연히 됐어 거기가. 그래가지고 조원 누군가 엄청 와 진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거지? 근데 나도 아마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 정도일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1년이 끝났다고 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절대 그거는 어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케바케인 거고 당연히 그 어떤 본인의 그 실력이 돼야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그렇다 아니다 판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다 과장이죠. 그런 거 그냥 다 그냥 마케팅 수법 확실히 수법이죠. 과장이 어디든지 있긴 하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개발자가 유독 많은 것 같아가지고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또 약간 좀 주변에서 어쨌든 문과 친구분들 중에서 개발자 성공하신 분들 몇 분 있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그분들 이제 생각해 보면은 개발자 아니었어도 성공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럼요. 애초에 잘 될 사람은 그럼요. 어디든지 잘 되는 건데 그 분야를 바꿀 수 있다 정도로 해석되는 게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정도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수요는 얼마나 증가할까? 아마 여러분들은 체감 못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수요가 늘든 안 늘든 잘 될 거고 내가 못하면 수요가 늘든 안 늘든 못할 거니까 체감이 되는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런 얘기하고 간단히 하고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어우 깔끔하네요. 괜찮죠? 네.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의 뭐였죠 이거? 헬로월드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 저는 이상한 월드컵 너무 재밌는데. 재밌었어요. 그 과 잘 골랐네요. 뭐요? 저요? 아니면 이거 본인. 저요? 월드컵 다른 거 원래 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과 하고 싶다 그래서 했는데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다.